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아이반 토니, 브렌트포드 돌풍의 핵심이자 또 오는 주말 토트넘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없게 됐고 또 무려 8개월간의 출전 정지라는 충격적인 그 징계를 받게 됐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잉글랜드 FA 축구협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스포츠 베팅 관련 규칙 위반으로 징계뿐 아니라 여름 최시 이적까지 무산됐다는 소식 내막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FA 쪽에서 아예 발표를 한 거죠. 토니한테 5만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8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한 건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는 5월 18일 바로 오늘이에요. 새벽 1시에 공식 발표가 나온 소식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앞두고 나서 토니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 토니 선수를 소개하면서 이 선수가 근데 못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 규칙 위반으로 내사 중이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그때도 됐었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뒤로도 문제없이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확정이 됐다. 이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지금에서야 확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비운의 코너죠. 예. 스카우트 H에서 이제 사라지진 않았어요. 잠정 중단. 잠정 중단이에요. 예. 어쨌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아이반 토니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긴 한데요. 이 사건의 이제 전말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그 11월 10일 잉글랜드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를 했을 때 아이반 토니가 명단에서 제외돼가지고 그때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분명히 브렌트포드에서 경기력도 좋았던 데다가 또 잉글랜드에 이렇게 좀 힘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되면서 좀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좀 부족하다. 심지어 그러니까 케인의 백업으로 레시포드와 칼럼 윌슨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레시포드랑 칼럼 윌슨 둘 다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시점에는 레시포드가 부진하던 시기였고요. 월드컵 갔다 와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칼럼 윌슨은 부상이 너무 많은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역할상 조금 이제 칼럼 윌슨하고 레시포드가 정통 9번으로서의 그 포스트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레시포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아이반 토니만 있었어도 월드컵에도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월드컵 발표가 있기 이전 시점까지 이제 아이반 토니가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8골 2도움을 올리면서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는 케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2021-22 시즌 이때가 이제 브렌트포드가 승격한 시즌이었죠. 그때부터를 놓고 보면은 공격 포인트가 아이반 토니가 27개로 골과 도움 다 합친 거예요. 케인, 메디슨, 사카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았었거든요. 게다가 메디슨은 미드필더고 사카는 윙포워드니까 스트라이커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케인 다음 토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안 그래도 그 월드컵 명단 발표하기 바로 전에 카라바오컵에도 출전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얘를 월드컵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자리를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라바오컵 출전을 강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명단에서 제외가 되니까 프랑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잉글랜드, 이 국가에서 케인을 제외하고는 토니보다 더 나은 공격수가 아무도 없다. 이거 뽑지 않은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순수 경기라고 보자면 저 역시 토니가 지금까지 해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거 감독이 제외한 것은 좀 사심 들어간 거 아니야? 기존 선수들 너무 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나왔고 또 실제로 그 발표 이후에도 잘했잖아요. 그냥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맨시티하고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멀티골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었거든요. 선제골 넣고 이제 추가 시간 8분에 결승골을 넣었던 거였는데요. 심지어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슈팅 성공률 100%에다가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 10회,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 승리 9회, 공중 볼 경합 승리 무려 7회나 돼가지고 최다였고 유효 슈팅 6회. 이것도 최다. 슈팅도 6회였었는데 그중 유효 슈팅 6개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전체 3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보자면 안 뽑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게다가 다른 부분들 스루 패스도 하나 했고 수비적으로 걷어내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모든 걸 다 받쳐서 뛰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팬들도 비판을 많이 했죠. 안 그래도 처음 명단 발표가 나왔을 때도 윌슨, 레시포드보다 토니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맨시티전에 이제 이런 활약을 펼치니까 더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고해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마운트가 뽑혔는데 안 뽑히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또 토니도 약간 그걸 암시하는 뭐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예, 맨시티전 활약이 있고 이틀 뒤에 이제 충격 보도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예. 토니가 과거 무려 232건에 해당하는 예. 스포츠 베팅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 4년 사이에 그렇게 관여를 했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졌다라고 이제 발표가 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불법 베팅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 베팅에서 불법 베팅, 사설 도박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설 도박은 맞죠. 그렇죠. 그 유럽은 사설 도박이 불법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스포츠 선수가 뭐 본인의 종목에서 베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잉글랜드만이 아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렇죠. 예, 베팅.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다 선수들끼리 아니까 정보도 알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지만 승부 조작의 우려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게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축구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같은 그 자국 내의 그 축구 관련된 건 못하게 되어 있는 예, 거죠. 그런 규정 위반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항소할 수 있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이때는 징계가 바로 확정되진 않았어요. 네. 수사가 됐고 혐의가 입증이 됐으나 이제 구단과 본인이 항소할 수 있다, 항명할 네. 수 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긴 했었죠. 본인이 베팅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 네. 상태였어요. 이게 다만 브렌트포드도 뛸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죠. 좀 옛날에 했던 게 드러난 하브리그. 거죠. 예, 더 하브리그 밑에 시절. 리그에 있을 때 네. 본인이 이렇게 돈 잘 벌기 전에 있던 일인데 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첫 경기가 토트넘하고의 경기, 박싱데이 경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박싱데이를 앞두고 그 토니의 사인 유니폼과 토니의 사인 그 축구화를 선물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또 댓글들이 죄다 베팅하지 마라. 그리고 뭐 너 여전히 베팅 중이야. 막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었어요. 예, 이걸 가지기 위한 배당률은 얼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울버햄튼전에 한 팬도 보통은 어린 팬들이 당신의 유니폼을 주세요 하는데 당신의 유니폼을 배당률은 얼마냐 예, 그렇죠. 예. 이걸 받으려면 배당률이 얼마예요? 딱 이렇게 돼 그렇게 있었죠.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놀림감, 조롱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도 저희가 그래서 토트넘전 뛸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징계가 확정될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이 이벤트를 올린 거 보면은 토트넘전은 무조건 그쵸. 나온다라고 예. 얘기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사실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다. 네. 그의 멘탈은 강했다. 예, 토트넘전에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견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프랑크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토니가 이런 그 FA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집중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2월 11일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4경기에서 골을 넣고 못 넣고 골을 넣고 못 넣고 이걸 왔다 갔다 딱 하면서 그래도 7골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린 거거든요. 그 7골 1도움인 거니까요. 예. 하지만 이 활약이 이어지던 와중에 결국 올 시즌의 마지막 일정을 완주할 수 없게 네. 되는 징계가 확정이 됐어요. 그 지난 주말 그 웨스트햄전에 딱히 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징계가 이제 내려질 거여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나온 거죠. 예,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축구협회,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공식 발표했는데요. 뭐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아이반 토니는 2024년 1월 16일까지 8개월간 모든 축구 경기 및 축구 관련 활동에서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즉, 그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안 되는 네. 거고, 이제 벌금 5만 파운드는 한국 돈으로 8,300만 원 정도예요. 굉장히 뭐 높은 수죠. 그리고 이제 FA의 베팅 규칙 위반으로 인하여서 이제 경고를 받은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7년 2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즉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하기 전까지 네. 262건으로 기소가 됐으나 이 중에 30건은 철회가 됐어요. 이거는 아니었다. 이제 의혹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232건이 됐고 그래서 이제 청문회도 했고 이제 규제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낸 끝에 2023년 9월 17일에 훈련은 복귀할 수 있다. 징계가 딱 끝나는 건 내년이지만 그 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주는 네. 어느 정도 좀 선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간은 아예 그냥 뭐 훈련 주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4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팀 훈련은 이제 합류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왜냐면 징계가 딱 끝났을 때 경기를 뛰려면 그래도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하면 좀 이제 더 많은 징계 기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조금 뭐 이거는 뭐 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축구 관련 활동 아예 안 된다는 거는 물론 뭐 개인 훈련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 훈련은 할 수 있는데 훈련을 못하게 제 말은 조기 축구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조기 축구는 이제 등록 안 된 그 비승인 경기면 되겠죠. 아, 왜냐면 잉글랜드는 조기 축구도 그렇죠. 리그에 예, 포함될 수 있으니까. 13부 리그까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공원에서 뭐 운동장에서 뛸 수는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제재에 대한 이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추가로 알려주겠다고 했고 일단 징계는 이제 발효가 됐어요. 왜냐면 또 이제 브렌트포드나 토니 입장에서도 차라리 징계를 줄 거면 빨리 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네. 빨리 좀 소화하고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 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BBC라든지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뭐 많은 매체들이 배경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 또 토니 본인도 본인의 트위터와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해서 인정한다. 나 역시 내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좀 이제 고맙다. 앞으로는 내가 이제 다음 시즌에 축구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얘기 자체는 상당히 잘 남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런 거 올릴 때 괜히 말이 길면은 안 그렇죠. 좋거든요. 예, 네. 변명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다음 시즌부터 이제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BBC의 이제 댄 로안 기자가 뭐 이 기사를 쓰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썼는데 네. 일단은 이 징계로 인해 토니의 커리어가 불확실해졌다. 큰 타격을 입었다. 이게 근데 앞으로 뭐 이제 대표팀까지 얘기를 하는 게 대표팀에 이제 못 뽑힌다. 뭐 징계로 이제 퇴출됐다. 이런 건 아니고 네. 8개월이나 한참 지금 성장하고 잘하던 시기에 경기를 못 하니까 그 공백으로 폼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일 수도 있고 또 여론이나 뭐 약간 이미지나 뭐 이런 그렇죠.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 월드컵 때도 사실은 뽑아도 되긴 됐었어요. 왜 징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만 근데 그때는 안 뽑는 게 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뽑고 나서 징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그러니까 발표가 먼저 있고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한 상태에서 징계가 떨어졌으면 이건 엄청난 파장을 그렇죠. 일으켰을 대표 거거든요. 선수는 도박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정말 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걸 해소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 대표팀에 뽑지 말라는 뭐 징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당장 트리피어가 나왔으니까 네. 진짜 월드컵까지 갔잖아요. 트리피어. 네. 물론 뭐 이거는 승부 관련된 배팅이 아닌 다른 배팅이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한 사안이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토니가 자신이 속하거나 자신이 뛴 경기를 베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수 그러면은 제명이죠. 제명인데 이 토니는 베팅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베팅하듯이 벌고 경기에 싶었던 돈을 거죠. 이제 해서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뛸 수가 있는 거고 훈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4개월 뒤에는. 그러면서 다만 근데 건수가 너무 많기도 너무 했고 많이 했다. 상습적이다. 예, 네. 232건이면은 거의 뭐 프로 도박사다. 너무 많이 한 데다가 예. 또 이제 어쨌건 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는 리가 그렇죠. 없어. 저희도 아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브리그의 많은 선수들은 배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토니가 이제 하던 시기에 그 급의 선수들은.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한 선수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댄 로안 기자는 스포츠 베팅 업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게 되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가 셔츠 스폰서는 이제 메인 스폰서죠. 네. 거기는 이제 스포츠 베팅 업체를 다 안 하기로 또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뭐 합의를 했죠. 예, 한동안 처음에 이제 그걸 단 게 미드스프로가 달았었죠. 예, 888.com이었나요? 예. 오래전에 나왔죠. 예, 이제. 그거 달았을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우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유럽 대항전 가면은 이 배팅 빼죠. 예. 예, 그거 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상당히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외국은 배팅이 불법이 아니에요. 독일 예. 그리고 배팅이 어느 정도는 차라리 허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이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양성화를 해서 예, 양성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확실하게 그게 투명하게. 예, 예.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문제는 축구는 어린애들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유니폼 스폰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죠. 대놓고 메인 스폰서는 네.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건 좀 부정적이다. 저는 근데 저 문구 중에 토니의 소속 클럽 브렌트포드 저 얘기는 약간 조금 기자가 너무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브렌트포드 회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명 그 프로 갬블러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갬블링을 하려면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통계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다 카드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통계 같은 걸로 통해서 이제 브렌트포드를 현재로 키워놓은 회장인데, 예. 근데, 예, 그걸로 돈 벌어서 그걸로 축구구단 잘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배팅을 연계만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부 조작이나 베팅이나 뭐 이런 네. 걸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그냥
개인 사업을 그걸로 한 그렇죠. 거예요. 개인 예. 사업을. 합법적인 근데 사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건 조금 예. 아마도 BBC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토니가 그 베팅을 한 그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브렌트포드가 셔츠 스폰서도 베팅 업체, 그 사장도 후원사도 베팅하던 그 돈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베팅 팀 아니냐 약간 이런 팀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예. 이제 어린 서포터들한테 분명히 이제 도박을 일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찌됐거나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도 이제 그 스포츠 토토에서 하는 거는 뭐 합법이죠. 그렇죠. 예. 그 외국은 다 합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돈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진흥기금이라든지 뭐 스포츠에 다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뭐 실제로 이 베팅으로 얻은 수익이 프리미어리그에도 많이 가요. 그래서 네. 구단에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선수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나 구단 관계자가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선도 있으나 너무 또 베팅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는 보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축구계에서 베팅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모든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만 아니라 이제 EFL, 내셔널리그, 여자리그 뭐 너던 사우던까지 나온 거는 아마추어 완전 그 조기 축구의 네. 그 공식 시합까지 다 참가하는 선수들은 네. 베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배우 김소 씨가 운영하고 있는 첼시 로버스하고 하브리그 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스포츠 토토가 경기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유럽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뭐 그렇죠. 경고를 몇 번 누가 받느냐, 네. 킥오프는 누가 하냐. 그 전반전 어디가 네. 앞서냐, 선제골 누가 넣냐. 네, 그리고 뭐 우승 베팅도 있지만 여기 나오지만 이적 그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소개된 저희도 김민재 이적 예. 그 가능성도 그리고 뭐 감독 바뀔 때도 누가 감독될 거냐 그렇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누가 경질되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축구와 관련된 모든 이제 베팅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네. 선수의 이적, 감독 선임 등등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가 이제 트리피어잖아요. 네. 이전에도 사실 잉글랜드와의 대표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스타인 조이 바튼과 키어런 트리피어가 이 베팅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조이 바튼이 이제 그 번리 시절에 경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본인 경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중징계를 받았죠. 무려 18개월 징계를 받았었고요. 그 한 10년 넘게 그 본인 경기도 포함된 1260건이에요. 조이 바튼도 그냥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풀려났냐면 이게 중요해요. 승부 조작과 연관이 돼 있냐. 그럼 영구 퇴출인데 그렇죠. 딱 보니까 내용 보면 알잖아요. 네. 아 그리고 뭐 본인 팀이 섞여 있었는데도 뭐 안 맞았다거나 뭐 네. 돈을 잃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돈을 땄으면은 더 조사를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본인 골 뭐 이런 거에 그쵸. 했던 걸로 알고 내가 있는데. 골 넣는다.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골도 넣고 내가 수당 내가 벌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18개월 징계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명을 했겠죠. 아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한 거다 해서 13개월로 줄여줬어요. 토니보다는 긴 징계지만 어찌됐거나 큰 징계고 그리고 트리피어는 10주밖에 징계가 안 나왔다. 굉장히 네. 짧거든요. 사실 이거는. 트리피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인들한테 알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베팅을 한 건 네.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총 4건의 베팅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마 네. 그러니까 지인 4명이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10주 그 징계가 주어졌죠. 그때 이제 아틀레티코에서 뛰고 있던 때였는데 예. 본인이 아틀레티코에 갈 거라고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인들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게 이적한다는 걸. 근데 이거를 이적한다는 거를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냈다면 역시 이 베팅에 그렇죠. 가담한 것이다. 예, 그리고 예. 왜냐면 이게 그렇게 베팅을 번 돈을 내가 또 그걸 나도 나눠 가졌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거를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현금으로 줬으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예. 한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면은 뭐 이적하면은 뛸 수 있냐 다른 리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트리피어의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 어디서도 뛸 수 없습니다. 예, 전 유럽 전역에 공통으로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영국의 런던 지역 일간지 니자르 킨셀라 기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네.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취재력이 있는데 이건 첼시 관련해가지고 특히 많이 예. 다루는 기자죠.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본인은 좀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었나 봐요. 대부분의 매체들은 토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첼시가 이제 토니를 이제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이 징계로 이 리스트에 빠지게 됐다. 영입을 이제 안 하게 됐다라는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실제 첼시랑 토니 연결은 이전부터도 많이 됐었죠. 예. 왜냐면 토니가 약간 조금 드록바를 연상시키는 힘 좋은 공격수, 그것도 흑인 공격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첼시가 드록바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토니랑 연결이 많이 예전부터도 됐었습니다. 사실은 뭐 첼시가 오시맨도 오랫동안 연결돼 왔지만 현재 뭐 나폴리가 또 협상이 좀 쉽지가 않고 돈도 그렇죠. 많이 써야 되기 예.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또 검증된 옵션이 토니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토니가 정말 첼시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포체티노 감독도 뭐 이제 올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커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꽤 밀도 있게 얘기가 됐지만, 뭐 사실 초반에 내년 1월에나 뛸 수 있잖아요. 그런 선수를 뭐 영입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 어떤 안 팀도 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아마 그러니까 겨울까지도 이적 못할 거고요. 그쵸. 그 징계가 풀리더라도, 왜냐면 이제 8개월 징계로 빠졌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 아마도 다음 시즌 브렌트포드에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이제 영입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시멘이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첼시의 옵션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첼시가 노릴 만한 그 활약상인 선수는 맞아요. 예, 뭐 이번 시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달성을 했는데요. 뭐 3명밖에 없죠, 현재. 그러니까 홀란, 케인, 그리고 토니.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는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격 포인트도 24개로 잉글랜드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도 18.8골로 전체 그 4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할 만한데요. 네 번째로 기대 득점이 높다. 이 얘기는 이 선수가 위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잘 잡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예. 브렌트포드는 수비적인 팀이잖아요. 예. 보면 다 상위권 팀들이에요. 예.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그리고 뉴캐슬. 다 이제 챔스권 혹은 유럽 대항전권, 물론 브렌트포드도 뭐 유럽 대항전권이지만 마지막까지 보자면 지금은 그래도 밀려났죠. 브렌트포드는 이제 끝났죠. 예. 예. 그러니까 위치 선점을 잘하는 데다가 실제 득점이 20골이잖아요. 그럼 기대 예.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1.2골이 더 많은 거잖아요. 결정력도 좋은 거고요. 그렇죠. 결정력도 좋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중거리 슈팅 골 자체가 3골로 더브라이너에 이어서 공동 오. 2위인 거고요. 손흥민 선수도 이 위에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중거리 슈팅 시도는 24회로 공동 22위예요. 그러니까 아. 시도가 많은 게 아닌데도 순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에. 적중률이 좋은, 정말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있는 정말 좋은 공격수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슈팅 자체도 5번째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94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 그래서 슈팅계를 잘 포착하는 예, 거죠. 케인, 레시포드 다음으로 잉글랜드 선수는 3번째로 많고요. 골대를 강타한 횟수도 3회로 공동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꼬른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고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은 42회로 6번째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페널티킥의 달인인 거거든요. 예. 원래 그 뉴캐슬하고의 4월 8일 경기에서 닉 포프한테 막히기 이전까지는 23개를 연다서 페널티킥을 브렌트포드에서 넣고 예, 있었어요. 아쉽게도 막힌 거에 조금 감정이 쏠리긴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 선수가 정말 잉글랜드에 있었다면, 대표팀에 있었다면 월드컵 때도 그 프랑스와의 경기 그렇죠. 두 번째 정도는 넣을 수 있었겠다. 예, 왜냐면 케인이 당연히 페널티킥 키커는 케인이었겠지만은 케인이 두 번째 차로 갈 때는 좀 긴장한 게 얼굴이 좀 얼었었죠. 얼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랑 다르게. 예. 그리고 원래 2번 연속 차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잖아요. 성공했어도 예, 넣었죠. 그랬으면 토니가 있었으면 토니한테 차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토니가 단순히 뭐 골만 넣는 이런 선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공중볼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공중볼 경합 시도 횟수는 227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최다예요. 센터백들보다도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공중볼 획득 횟수도 109회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예. 이제 공중볼 승률은 48%인데 이게 수비수만 떨어지는 건데 예. 공격수거든요. 수비수들은 자리를 잡고 공중볼 경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수비수들이 그러면 공중볼 경합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공격수들은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근데 48%면은 준수한 수치라는 거죠. 예, 실제로 성공 횟수 탑5의 공격수는 토니밖에 없고요. 네. 키는 182로 그렇게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볼 포착 능력도 좋고 힘도 너무 좋거든요. 예. 아스널하고의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죠. 그쵸. 깜짝 승리가 얻었죠. 예, 그 토니가 공중볼 다 따냈잖아요. 예. 그래서 베나이트가 그때 좀 많이 털렸었죠, 공중볼 싸움에서. 거기다가 이 선수가 옵사이드 반칙을 범한 횟수가 27회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면은 상대 수비 뒷공간에 파고 들어가려는 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바디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예. 최다인 거고 모하메드 살라도 좋은 선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나쁘게 볼 게 아닌 이 선수의 스타일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파울 획득 횟수도 74회로 공동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핑도 상당히 잘하고, 그러면서 파울 유도도 상당히 많이 해내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다 브렌트포드는 토니 중심으로 공격을 하니까 상대팀들도 토니한테 견제를 많이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도 하는 거죠. 결국엔 첼시가 영입했을 경우 포체티노 체제에서 충분히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선수였는데, 토니는 이 스포츠 베팅 규칙 위반으로 인해 월드컵도 못 가, 첼시도 이적 못해, 여러 가지로 커리어가 꼬이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리자르 킨셀라 기자의 보도를 보면, 이제 첼시가 그래서 루카쿠의 임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테르가 구두로 임대 합의를 이제 했다라고 하지만, 뭐 연봉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루카쿠가 첼시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라우타로 이적설까지 연결된다면 그러면 라우타로 루카쿠 듀오를 첼시에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토니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여기 그 첼시 인테르가 임대 연장 협상 예.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첼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루카쿠 1년 더 임대해 줄 테니까 라우타로 이적료 좀 깎아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또 그런 연봉 협상 보절- 카드도 쓸 수 있는 예, 거죠. 왜냐면 연봉 보조를 또 루카쿠는 해주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이 토니의 사건은 올 여름 첼시의 공격수 영입 판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게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한준TV는 이렇게 유럽 축구의 주요 이슈들,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핫 이슈들 정밀하게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분석하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